네, 권원덕입니다. 오늘은 주먹장이라는 맞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맞춤 중에 하나이고 가장 초반에 접근하기 편한 맞춤 중에 하나입니다. 주먹장이라고 하면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각형 박스를 만드는 구조에서 가장 대표적인 맞춤이겠죠. 그래서 예로 들었을 때는 지금 여기에 보이는 체계 같은 형태의 이 한쪽 모서리 부분들이 이제 주먹장이 쓰이게 되는 맞춤입니다. 자, 이런 체계라는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주먹장이 필요한데, 주먹장이 한 부분, 이쪽에 두 부분, 이쪽에 세 부분, 이쪽에 네 부분이 들어가면 이런 박스 하나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 체계는 문짝을 들어서 내리면 이 안쪽이 비어있는 형태가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주먹장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맞춤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판재 짜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체계. 자, 이 문짝이라는 부분이 따로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체계들을 보면 칸들이 나눠져 있는 구조가 또 있을 수도 있는데 가장 단순한 형태가 되겠죠. 자, 이럴 때 쓰이는 맞춤이 주먹장이라는 맞춤이 쓰이게 됩니다. 그렇듯 이 한쪽 모서리 부분, 즉 하나의 박스를 만드는 이 두 개의 판재가 만났을 때 이 모서리 부분들을 저런 주먹장 구조들이 그 부분에 쓰이게 되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네모난 박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뒤쪽이 터져 있긴 하지만 그리고 이 안쪽에 뼈대로 만들어져 있는 다른 하나의 구조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분명히 얘도 마찬가지로 판재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맞춤들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 여기 밑에 이쪽 부분들이 주먹장이 쓰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지금 앞에 이 주먹장을 활용해서 만들고 있는 제가 작업하는 부분을 하나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주먹장이라는 맞춤을 설명드리면서 이런 박스 형태의 어떤 것들을 만들 때 조립하는 부분들이나 이제 조립하기 전에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박스, 이 체계에 대한 부분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체계를 만들면 이런 주먹장만 들어가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 앞판, 이 문짝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먼저 짚고 넘어가자면, 자, 이런 박스를 만들어서 이런 문짝을 달 때 이런 문짝을 그럼 어떤 구조로 만들 것이냐. 지금 대표적으로 많이 만드는 것들이 체계에서는 이런 두껍다진 문이라는 형태를 많이 쓰게 됩니다. 어떤 형태냐면 들어서 앞으로 밑부분을 앞으로 당기면서 문을 열어서 빼는 거죠. 아예 문이 빠지는 겁니다. 낄 때는 위쪽에 있는 부분들을 먼저 밀어 올리고 얘를 밑으로 내리면 문이 빠지지 않는 형태, 두껍다진 문이라는 형태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만들 때 가장 기능적으로 중요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어떤 부분이냐면, 자, 이 문짝을 위로 올려고 내리고 하는 이 부분이 가장 잘 기능적으로 동작이 돼야 될 텐데, 자, 나무로 만들어진 어떤 것들은 변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변형들을 어떻게 오지 않게 할 것이냐, 어떻게 방지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이제 맞춤을 활용해서 가구를 만들 때 해결해야 될 부분이겠죠. 만약에 이 문판 자체가 한 판으로만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 문판은 변형이 올 수밖에 없어요. 어떤 변형이 올 거냐? 자, 이 문판이 하나고 결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이 나무는 이렇게 줄기도 하겠죠. 이렇게 줄면서 이 나무가 변형이 올 수 있겠죠. 이렇게 휜다거나 반대로 휜다거나. 자, 그렇게 변형이 왔을 때 이 문이 기능적으로 제대로 동작을 할 것이냐? 그러지 않겠다는 거죠. 자, 여기에 균일하게 위아래로 홈이 파져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홈에 끼워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 앞에 문판이 변형이 와가지고 이렇게 휘었다. 그러면 이게 기능적으로 동작을 못하는 거죠. 휘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닫아놓은 상태에서 뭔가 휘었다고 하면 저 문이 뺄 수 있을까요? 빼기가 상당히 힘들겠죠. 그렇듯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맞춤들이 여기에 쓰인 이런 맞춤들이 되겠죠. 자, 여기에 쓰인 맞춤들은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미세하게 이런 부분이 있죠. 이렇게 보이듯이 이런 부분, 밑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따여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 전체적인 이 판은 한 판이에요. 근데 이 밑부분만 이렇게 돼 있어서 결이 이쪽 방향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쪽도 이렇게 따여서 이렇게 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 한 판을 가진 나무를 어떤 다른 나무, 결이 이렇게 생긴 나무로 이렇게 끼워 놓은 거예요. 끼워 놓으면서도 얘를 잡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눈판이 이렇게 휘거나 이렇게 휘는 부분들을 방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잡아주면 나무는 줄어야 되는데 얘가 뭔가 변형이 오긴 오겠죠. 안 올 수는 없어요. 그럼 변형이 어떻게 오느냐? 여기 끝부분하고 위아래 밑에 부분들은 얘로 인해서 꽉 잡고 있는 거예요. 본드들이 들어가서 잡고 있거나 해서 이 변형이 최대한 틀어지는, 이렇게 휘거나 이렇게 휘지 않게끔 얘가 잡고 있는 거죠. 밑에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 가운데 부분은 얘네들이 잡지를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가 약간 수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더 좁아지게 돼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만들어 보시거나 하셨을 때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만한 부분이 될 거예요. 반대로 얘가 불었다고 하면 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가구들을 만들어 보면 전체적으로 줄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내가 만든 환경보다 위치하는 환경들이 더 건조하고 따뜻하고 하기 때문에 보통 아파트나 집에 들어가게 되면 뭔가 제작했던 환경 때보다 훨씬 더 가구들이 준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가 이렇게 배들이 양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자, 이런 구조는 이 책계의 문짝에만 쓰이는 부분은 아니에요. 어디에 쓰일 수 있느냐? 반다지 문짝에도 쓰일 수가 있어요. 반다지를 보면 뭐 이런 결로 대해서 이렇게 문이 열리게 되겠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 반다지 앞판에 쓰이는 구조들이 이런 구조로 많이 쓰이게 돼요. 옆에를 이렇게 귀 부분을 떼어가지고 마무리면은. 그리고 기본적인 뭐 장의 문짝에도 이런 구조들이 쓰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알판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한 판을 가지고 위아래를 이렇게 떼어가지고 작업을 하는 부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머리장이나 무슨 농장의 천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떼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경상도 마찬가지로 경상은 이렇게 떼어가지고 여기 두루마리가 내려가지 않게끔 올라와 있는 변죽이 달려있는 부분도 이런 구조들이 쓰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세히 보시면 보실수록 상당히 많이 보이는 부분들이고, 금방 말씀드린 이 판재의 이런 변형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구조들이 쓰이게 된다. 그래서 여기 책궤에는 그런 구조들이 들어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런 책궤라는 형태를 가지고 제가 이번에 작업할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간단히 드릴 텐데, 자, 이런 식의 어떤 거를 만들 거예요. 자, 이런 식의 뭘 만들 것이냐? 이거는 샘플 작업을 해본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두껍다지 문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이렇게 닫혀요. 이렇게 닫혀서 책궤하고 비슷한 형태를 띠게 되죠. 책궤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전통 가구의 한 그 품목이기도 해요. 가장 단순해 보이기도 하고 상당히 모던해 보여서 상당히 좋아하는 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걔를 가지고 다른 작업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열었을 때 이 문짝을 보관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올려놓기도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땅바닥에 이렇게 내려놓을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이런 구조로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놓아가지고 어떤 것들을 여기다 올려놓을 수도 있고, 뭐를 간단히 올려놓을 수도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진 어떤 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바닥에 일정 정도 어느 높이로 떠서 이제 만들려고 하다 보니 밑에 뭐 발이 따로 들어가긴 해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띄고 여기에는 뭐 간단한 것들을 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형태로 제작을 하려다 하다 보니 여기가 너무 좁아서, 자, 이런 형태로 조립하기 위해서는 여기도 주먹장, 여기도 주먹장, 여기도 주먹장, 여기도 주먹장이 되고, 여기 중간에 판이 들어가는 부분들도 뭐 나름대로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조립할 때 주의해야 될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어떤 부분을 주의를 해야 되냐? 당연히 이런 형태를 조립하기 전에 손이 닿지 않는 내부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포를 먼저 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내부라고 볼 수 있는 여기
그리고 이 좁은 공간에서도 내부도 다 사포를 쳐줘야 되고 얘네 중간판들도 위아래를 사포를 쳐줘야 되겠죠. 위아래뿐만 아니라 이 앞면도 사포를 치거나 대패를 쳐서 이 면을 깨끗하게 가공을 해주고 나서 조립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내부 손이 안 닿는 부분들은 모서리 부분도 접고 조립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중간판들은 이 앞면뿐만 아니라 이 양쪽에 위아래로 모서리 부분도 사포를 쳐서 다 가공을 하고 조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거는 이런 좁은 공간, 손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칠까지도 먼저 하고 조립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이런 부분이 돼요. 자, 칠이 먹게 되면 본드가 잘 안 붙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칠을 할 때도 그런 부분에 칠이 묻지 않게끔 주의를 좀 해주셔야 돼요. 자, 지금 이건 칠을 했거든요. 자, 이게 어느 부분이냐? 여기에서 가장 밑판 부분이에요. 밑판 부분이다 보니까 양쪽에 이제 주먹장으로 만들어서 있는데, 자, 여기에 칠들이 여기로 많이 넘어가서 이 맞춤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칠이 묻지 않게끔 주의를 해주셔야 된다는 부분. 그래서 이렇게 좁은 공간이나 아니면 나중에 깎을 수 없는 부분이나 손이 닿기 힘든 부분들은 분명히 조립하기 전에 칠도 하고 대패도 치고 사포도 치고 모든 거를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조립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자, 여러 가지 오늘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체계라는 부분, 그 뭐 구조적인 부분하고 주먹장이라는 대표적인 맞춤이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뭐 좀 말이 많아지긴 했지만 그 체계 문짝 앞에에 대한 기능적인 그런 부분에서의 맞춤이 왜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리고 저런 맞춤들이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제 조립을 할 텐데요. 조립하는 영상도 따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